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개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세 번째 단원 통계에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이제 확률 분포, 통계적 추정,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확률 분포에서는 변수와 확률 분포,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 그리고 세 번째 이항 분포, 정규 분포, 그리고 보시면 지금 여기 읽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도 모집단과 표본, 표본 평균의 분포, 그 다음에 모평균의 추정 등 아주 생소한 용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경우의 수나 확률 등은 이렇게 용어 자체가 새롭거나 어렵거나 생소하지 않았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처음 보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네, 그래서 개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되도록 많은 친구들이 이걸 보고 수업에 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뭐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교과서를 찬찬히 같이 읽는 거예요. 네, 교과서에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용어들의 설명들을 최대한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뜻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확률 변수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음, 그림과 같이 동전 한 개를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할 때 표본 공간의 원소와 앞면의 개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앞면 두 개, 그 다음에 앞뒤, 뒤앞 해서 앞면의 개수 하나, 그 다음 둘 다 뒷면이 나오면 앞면의 개수는 0으로 대응시키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한 개를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되는데 이 표본 공간의 원소들을 앞면의 개수라는 특정 실수에 대응시키는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이 관계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한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말이 표본 공간의 원소, 그 다음에 실수 대응,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본 공간의 원소를 실수에 대응시키는 관계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단 확률 변수는 이렇게 대문자를 써서 나타내고요.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은 소문자를 써서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들이 바로 이 실수 0, 1,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가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이 위의 예처럼 유한계이거나 무한히 많더라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는 말을 쓰고요. 확률 변수가 어떤 범위에 속한 모든 실수값이다. 그럴 때는 연속 확률 변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지는 값들 셀 수 있을 때는 이산확률 변수, 어떤 범위로 구간 전체의 실수값이다 하는 경우에는 연속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 같은 경우 잠깐 영상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확률 변수 값들이 x가 가지는 값은 이제 주사위 한 개 한번 던져서 나오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로 우리가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한다면 1, 2, 3, 4, 5, 6이 되겠죠? 네, 표본 공간에 S 원소가 각각 셀 수 있는 값 혹은 뭐 유한한 값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처럼 어떤 구간의 전체 실수값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말합니다. 이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를 우리가 하나하나 세어 나가기는 어렵잖아요. 네, 구간 자체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갖는 경우에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잠깐 멈추고 정리하고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확률 분포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확률 변수는 뭐였죠? 네,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 원소를 실수 대응, 요거 기억하라고 했죠. 표본 공간의 원소를 실수로 대응하는 건데 그 실수 값들이 이산확률 변수를 가리킬 수도 있고 네, 연속확률 변수를 가리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자, 이제는 확률 분포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지는 모든 값들이 있을 거예요. 각각 다 셀 수 있는 값들이라고 했죠. 이산확률 변수니까. 그 x 값들이 이 값을 가질 확률에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이 x1이 나올 확률 p1, x2 값이 나올 확률 p2, x3 나올 확률 p3 이렇게 이 x 값들을 각각의 확률 값에 대응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x 값들을 이산확률 변수의 그 x 값들을 어디에 대응시킨다고요? 네, 확률에다가 대응시키는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하고 지금 x 값이 요 예를 한번 볼게요. x 값이 4일 때 그때의 x는 4가 나올 확률 값이 4분의 1이다 할 때 이렇게 써주고 요 위에 예에서 x 값이 5가 될 확률이 2분의 1이다. 6이 될 확률이 4분의 1이다. 그래서 x 값들을 어디에 확률에 대응시키는 게 바로 이산확률 분포의 확률 분포입니다.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딱딱 떨어지는 셀 수 있는 값들 x 값들이죠. 걔네들을 각각의 확률에 대응을 시켜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x값들의 각각에 대응되는 확률값을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는 요 관계, 이 함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네가 함수잖아요. x값 들어갔을 때 확률 나오고, x값 들어갔을 때 확률 나오고, 이 이산확률 변수의 x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을 쓰는데, 그 확률 질량 함수는 x값 넣어서 확률이 나오는 값이에요. 그런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여기서 나오는 모든 P값들, 확률값을 다 더해주면 반드시 전체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각각의 확률값들은 네, 0 이상이고 1 이하예요. 0을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1은 넘지 못하는 확률의 기본 값 우리 앞에서 확률할 때 배웠었죠? 확률값은 항상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 제일 작을 때 0, 제일 클 때 1이죠. 네, 그거를 만족하고 각각의 이 P값들을 다 더한 것은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특정 이제 이렇게 범위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예를 한번 통해서 볼게요. 네. 요식 자체로 보는 것보다는 네, 예를 통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예제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자, x의 확률 분포표와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2명을 임의로 뽑는 거예요. 근데 뽑힌 학생 중에서 여학생 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둔대요. 그럼 2명 다 여학생일 수도 있고 1명만 여학생일 수도 있고 모두 다 남학생. 그래서 여학생이 안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학생 수를 x라고 뒀을 때 x가 가지는 값은 0, 1, 2가 가능하고 x가 0이 될 확률 10명 중에 전체 10명 중에 2명을 뽑는데 남학생에서 2명 뽑히고 여학생 중엔 1명도 안 뽑히는 경우가 x가 0이 될 확률이겠죠. 그 값이 15분의 2인 거고 여학생이 1명 뽑힐 확률은 10명 중에 2명 뽑는데 남학생에서 1명, 여학생에서 1명 뽑힐 확률 곱해주면 되겠죠. 여학생 2명 뽑힐 확률은 전체 10시 2분의 네, 여학생 중에 2명 뽑힐 확률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얘네 셋을 다 더하면 항상 1이 된다라고 했어요. 0이 나올 확률,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그래서 요 확률값 다 더하면 1 나옵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얘기를 우리가 아직 안 했는데 특정 값 x가 어느 범위에 있을 확률은 그 값들의 확률값을 다 더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학생이 한 명 이상 뽑힐 확률을 물어봤어요. x값이 1 이상일 확률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는 없죠. 여기는 0, 1, 2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값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1 이상일 확률이다. 요걸 정리한 게 바로 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특정 범위의 x값은 그 범위에 속하는 모든 x값들에 대응되는 확률값을 더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요약을 좀 해봤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좀 기억해보자 할 만한 게 확률 변수의 뜻입니다. 네, 표본 공간의 원소를 어디에 실수에 대응시키는 걸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요 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종류가 두 가지 있었죠. x값들이 뚝뚝 떨어져서 셀 수 있거나 유한한 값인 경우, 무한하더라도 셀 수 있을 경우, 세어 나갈 수 있는 경우를 이산확률 변수, 그다음에 연속확률 변수는 이 x값들이 구간이나 범위로 주어지는 경우에 연속확률 변수라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x값들이 이산확률 변수인 경우에 얘네를 어디에다가 각각의 확률값에다가 대응시키는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하고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예요. 함수. x 들어가서 그 값을 갖는 확률값에 대응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성질이 있었죠. 각각의 확률값들은 다 더해서 1이 나와야 되고 0부터 1 사이 값을 갖고 그다음 특정 범위의 확률값 구하려면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값들이 취하는 확률값을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배운 요 내용들을 잘 머릿속에 넣어놓고 기본 예제들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고생했습니다.